광염 소나타. 독자는 이제 내가 쓰려는 이야기를 유럽의 어떤 곳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혹은 40, 50년 뒤에 조선을 무대로 생겨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다만 이 지구상의 어떠한 곳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가능성뿐은 있다. 이만치 알아두면 그만이다. 그런지라 내가 여기 쓰려는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백성수를 혹은 알벨트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유. 짐이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유. 또는 호무나 기무라무로 생각하여도 괜찮다. 다만 사람이라 하는 동물을 주인공 삼아가지고 사람의 세상에서 생겨난 일인 줄만 알면 이러한 전제로서 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 기회 찬스라 하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것을 아시오? 네, 새삼스러이 연구할 문제도 아닐거려. 자, 여기 어떤 상점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마침 주인도 없고 사원도 없고 온통 비었을 적에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신사가 그 신사는 재산도 있고 명망도 있는 점잖은 사람인데 그 신사가 빈 상점을 들여다보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통 비었으니깐 도적놈이라도 넉넉히 들어갈 게다. 들어가서 훔치면 아무도 모를 테다. 집을 왜 이렇게 비워둔다? 이런 생각 끝에 혹은 뭐랄까. 그 돌발적 변태 심리로서 조그만 물건 하나 변변치도 않고 욕심도 안 나는 늘 집어서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여름날 저녁이었었다. 도회를 떠난 교회에 어떤 강변에 두 노인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기회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명한 음악 비평가 케이시였었다. 듣는 사람은 사회교화자의 모씨였었다. 글쎄 있을까요? 있어요. 좌우간 있다 가정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동양 속단말에 외박서는 심끈도 다시 매지 말랬으니 그 신사가 책임을 질까요? 그래 버리면 그뿐이지만 그 신사는 점잖은 사람으로서 그런 절대적 기묘한 찬스만 아니더라면 그런 마음은커녕 염도 내지도 않을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찌 됩니까? 말하자면 쟤는 기회에 있는데 기회라는 무용물은 벌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신사를 가해자로 인정할 수밖에는 지금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천재라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회가 없으면 영구히 안 나타나고 많은 일이 있는데 그 기회란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천재와 범죄 본능을 한꺼번에 끌어내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저주하여야겠습니까? 축복하여야겠습니까? 글쎄요. 선생은 백성수라는 사람을 아시오? 백성수? 자, 기억이 없는데요. 작곡가로서 네, 생각납니다. 유명한 광염 소나타의 작가 말씀이지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뭐 발광했단 말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는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할게 들으시고 사회교화자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백성수의 아버지도 또한 천분 많은 음악가였습니다. 나와는 동창생이었는데 학생 시대부터 벌써 그의 천분은 넉넉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곡과를 전공하였는데 때때로 스스로 작곡을 하여서는 밤중에 혼자서 피아노를 두드리고 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뜻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밤중에 울리어오는
야성적 선율에 몸을 소스라치고 하였습니다. 그는 야인이었습니다. 광포스런 야성은 때때로 비위에 틀리면 선생을 두들기기가 예사이며 우리 학교 근처의 술집이며 모든 상점 주인들은 그에게 몇 개나 안 얻어맞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야성은 그의 음악 속에 풍부히 잠겨 있어서 오히려 그 야성적 힘이 그의 예술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그 야성은 다른 곳으로 발전되고 말았습니다. 술, 무서운 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술잔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는 옆 현네들에게 행패를 하고 경찰서에 구류를 당하고 나와서는 또 같은 일을 하고 작품이 다 무엇이일까? 술을 먹은 뒤에 취흥에 겨워 때때로 피아노에 앉아서 즉흥으로 탄주를 하고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기기가 사람을 엄습하는 힘과 야성 베토벤 이래로 근데 음악가에서 발견할 수 없던 그런 보물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 많았지만 우리들은 각각 제 길 닦기에 바쁜 사람이라 주정꾼의 즉흥악을 일일이 베껴둔다든가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의 장래를 생각하여 때때로 술을 삼가기를 권고하였지만 그런 야인에게 친구의 권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술은 음악이다. 하고는 하하하 웃어버리고 다시 술집으로 달아나고 합니다. 그러한 지 7, 8년이 지난 뒤에 그는 아주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이 안 들어가면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곱이 꼈습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그는 그 광포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누구를 물러나고 붙잡고는 입에 술을 부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데나 누워서 잡니다. 사실 아까운 천재였습니다. 우리들 새에는 때때로 그의 천분을 생각하고 아깝게 여기는 한 숨이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그 장래가 무서운 한 천재가 있었다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그는 어떤 양가의 처녀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몇 가지 뵀습니다. 그러나 그 애의 출생을 보지 못하고 아깝게도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유복자로 세상에 나온 것이 백성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성수가 세상에 출생되었다는 풍문만 들었지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부터는 그 애의 소식이며 그의 어머니의 소식은 일절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는 것보다 그 집안의 일은 우리의 머리에서 온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산천도 변한다 하는데 30년 새의 변천을 어찌 이루 다 말하겠습니까? 좌우간 그동안에 나는 내 이름을 닦아 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K라 하면 이 나라에서 첫 손가락을 꼽는 음악 비평가가 아닙니까? 견실한 지도적 비평가 K라면 이 나라의 음악계의 권위이며 이 나의 한마디는 음악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판결문이라 하여도 옳을 만치 되었습니다. 많은 음악가가 내 손 아래서 자랐으며 많은 음악가가 내 지도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재작년 이른 봄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한 밤중에 몇 시간씩을 예배당에 가서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집으로서 조용한 밤중에 혼자 앉아 있노라면 때때로 들보에서 놀라 깬 비둘기의 날개 소리와 간간이 기둥에서 뚝뚝하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말하자면 나 같은 괴상한 성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돈을 주면서 들어가래도 들어가지 않을 음침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명상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다른 데서 구하기 힘들도록 온갖 것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외따르고 조용하고 음침하면 간간이 알지 못할 신비한 소리까지 들리며 멀리서는 때때로 놀란 듯한 기적 소리도 들리는 이것뿐으로도 상당한데 게다가 이 예배당에는 피아노도 한 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오르간은 있을지나 피아노가 있는 곳은 쉽지 않은 것으로서 무슨 흥이나 날 때에는 피아노에 가서 한 곡조 두드리는 재미도 또한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도 아마 2시는 지났을 거류. 그 예배당에서 혼자서 눈을 감고 조용한 맛을 즐기고 있노라는데 갑자기 저편 아래에서 제재하는 소리가 납디다. 그래서 눈을 번쩍 뜨니까 화광이 충천하였는데 내다보니까 언덕 아래 어떤 집이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야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불 붙는 것을 바라보는 맛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일어서는 불길이며 퍼져 나가는 연기, 불씨에 날아나는 양 그 가운데 거뭇거뭇 보이는 기둥, 집에 송장 제재거리는 사람의 무리.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연 시도 될지며 음악도 될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네로가 로마에 불 붙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비파를 들고 노래를 하였다는 것도 음악가의 견지로 보면 그다지 나무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때 그 불을 보고 차차 흥이 났습니다. 네로를 본받아서 나도 즉흥으로 한 곡조 두드려 볼까.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그 불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예배당 문이 열리며 웬 젊은 사람이 하나 낭패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놀란 사람같이 두리번 사면을 살피더니 그래도 내가 있는 것은 못 보았는지 저편에 있는 창 안에 가서 숨어 서서 아래서 붙는 불을 내다봅니다. 나도 꼼짝을 못하였습니다. 좌우간 심상스런 사람은 아니요. 방화범이나 도적으로 밖에는 인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서 있노라니까 그 사람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맥없이 2팔을 들이고 도로 나가려고 발을 때려다가 자기 곁에 피아노가 놓인 것을 보더니 교의를 끌어다 놓고 피아노 앞에 주저앉고 말겠지요. 나도 거기는 그만 직업적 흥미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보자 하고 있노라니까 뚜껑을 열더니 한번 뚱 하고 시험을 해보아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다시 뚱뚱 하고 시험을 해보겠지요. 이때부터 그의 숨소리가 차차 높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씩씩거리며 몹시 흥분된 사람같이 몸을 떨다가 벼락같이 양손을 키 위에 갖다가 덮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으로 시샤프 다는게 알레그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만 흥미로써 그의 모양을 엿보고 있던 나는 그 알레그로가 울리어 나오는 순간 마음은 끝까지 긴장되고 흥분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예성적 음향이었습니다. 음악이라 하기에는 너무 힘있고 무기교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아니라기에는 거기는 너무 괴롭고도 무겁고 힘있는 감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야반의 종소리와도 같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고 음침하게 하는 음향인 동시에 맹수의 부르짖음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 돋치게 하는 무서운 감정의 발현이었습니다. 아, 그 야성적 힘과 남성적 부르짖음. 그 아래 감추어 있는 침통한 줄임과 아픔. 순박하고도 아무 기교가 없는 그 표현. 나는 덜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의 본능으로서 뜻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오선지와 연필을 꺼내었습니다.
피아노에 울려 나아가는 소리에 따라서 나의 연필은 오선지 위에서 뛰놀았습니다. 좀 급속도로 시작된 빈곤, 거기 연하여 줄임.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목숨. 그러한 것을 지나서 한참 연속되는 완서조의 압축된 감정. 갑자기 튀어져 나오는 광포, 거기 연한 케미, 홍소. 이리하여 주와조로서 탄주는 끝이 났습니다. 더구나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압축된 감정이며 주림 또는 맹렬한 불길 등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그 처참함이며 광포성은 나로 하여금 아직 문명이라 하는 것을 은택에 목욕하여 보지 못한 야인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탄주가 다 끝이 난 뒤에도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음악에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제 그 소나타를 음악에 대하여 정통으로 아무러한 수양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만 자기의 천재적 즉흥분으로 탄주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해결이 없이 감칠도 화연이며 증입도 화연을 범벅으로 섞어 놓았으며 금치긴 병행 오팔도까지 집어넣은 것으로서 더구나 스케르초는 온전히 뽑아먹은 대담하다면 대담하고 무식하다면 무식하달 수도 있는 방분자유한 소나타였습니다. 이때에 문득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30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백땡땡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으로서 만약 정통적 훈련만 뽑고 거기다가 야성을 더 집어넣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음악가의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기가 사람을 엄습하는 듯한 그 힘과 방분스러운 표현과 야성. 이것은 근대 음악가에게 구하기 힘든 보물이었습니다. 그 소나타에 취하여 한참 정신이 어리둥절히 앉았던 나는 고즈넉이 일어서서 그 피아노 앞에 가서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엎었습니다. 한 곡조를 타고 나서 아주 고난 듯이 정신이 없이 앉아있던 그는 펄떡 놀라며 일어서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네 몇 살 났나? 나는 그에게 이렇게 첫말을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나로서는 이런 말밖에는 갑자기 다른 말이 생각 안 났습니다. 그는 높은 창에서 들어오는 달빛을 받고 있는 내 얼굴을 한순간 쳐다보고 머리를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배고프나? 나는 두 번째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듯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비친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다가 아, K 선생님 아니세요? 하면서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노라고 하니깐 사진으로는 늘 봤습니다마는 하면서 다시 맥없이 나를 놓으며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머리를 돌이키는 순간 달빛의 얼핏. 나는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뜻밖의 30년 전에 죽은 법백 땡땡이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자네 이름이 뭐인가? 백성수. 백성수? 그 백땡땡의 아들이 아닌가? 30년 전에 자네가 나오기 전에 세상 떠난 그는 머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백땡땡의 아들인가? 같이도 생겼다. 내가 자네의 아버지와 동창이네. 아, 역시 그 애비의 아들이다. 그는 한숨을 길게 쉬며 머리를 수그려 버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그 백성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작곡상 온갖 법칙에는 어그러진다 하나 그만치 힘과 정열과 야성으로 찬 소나타를 거저 버리기가 아까워서 다시 한번 피아노에 올라앉기를 명하였습니다. 아까 예배당에서 내가 베낀 것은 알레그로가 거의 끝난 곳부터였으므로 그전 것을 베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향하여 앉아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손으로 키를 두드려 보다가는 다시 머리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5번, 6번을 다시 하여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기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연하여 고개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시간도 못 되어서 벌써 잊어버린다. 나는 그를 밀어놓고 내가 대신하여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까 베낀 그 음보를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낀 곳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화형, 화형, 빈곤, 줄임,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미상불 그때는 내 눈은 미친 사람같이 번득였으며 얼굴은 흥분으로 새빨갛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즉 그때 그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나를 떠밀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하여 앉았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진 나는 너무 흥분되어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앉은 대로 그의 양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밀쳐버린 다음에 그 음보를 들고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그의 얼굴, 그의 숨소리가 차차 높아지면서 눈은 미친 사람과 같이 빛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음보를 헥 내어 던지며 문득 벼락같이 그의 2 손은 피아노 위에 더 높였습니다. 시샤프다는 게 광포스런 소나타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우같이 또는 무서운 물결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숨막히게 하는 그 힘. 그것은 베토벤 이래로 근대 음악가에서 보지 못하던 광포스런 야성이었습니다. 무섭고도 참담스런 줄인 빈곤, 압축된 감정. 거기서 튀어져 나온 맹연, 공포, 홍수. 아, 나는 너무 숨이 답답하여 뜻하지 않고 2 손을 해외 내저었습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그는 흥분이 되어서 자기의 과거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지하면 대략 그의 경력이 이러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뵌 뒤에 곧 자기의 친정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가난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양이 있고 어진 그의 어머니는 품팔이를 할지언정 성수는 곱게 길렀습니다. 변변치는 않으나마 오르간 하나를 준비하여 두고 그가 잠자릴 때에는 시베르트의 자장가로서 그의 잠을 도왔으며 아침에 깰 때는 하루 종일 유쾌히 지내게 하기 위하여 도랜드의 세컨드 왈츠로서 그의 원기를 돋우었습니다. 그는 3살 났을 적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오르간을 장난하여 보았습니다. 이 오르간을 장난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근근히 돈을 모아서 그가 6살 나는 해에 피아노를 하나 샀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 바람에 버석거리는 포플러 잎, 어머니의 사랑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소년에게는 신비스럽고도 다정스러워. 그는 피아노에 향하여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키를 두드리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2 수학과 중학도 마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음악에 대한 동경은 그의 가슴에 터질 듯이 쌓였습니다. 중학을 졸업한 뒤에는 인젠 어머니를 위하여 그는 학업을 중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공장의 직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진 어머니의 교육 아래서 길러난 그는 비록 직공은 되었다 하나 아주 올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집착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비록 돈이 없어서 정식으로 음악 교육은 못 받을 망정 거리에서 손님을 끊으라고 틀어놓은 유성기 앞이며 또는 일요일날 예배당에서
찬양대의 노래에 젊은 가슴을 뛰놀리던 그이였습니다. 집에서는 피아노 앞을 떠나본 일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비상한 감흥으로 오선지를 내어놓고 음보를 그려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만치 뛰놀던 열정과 터질 듯한 감격도 음보로 그려놓으면 아무 긴장도 없는 싱거운 음계가 되어버리고 하였습니다. 그만치 천분이 있고 그만치 열정이 있던 그에게서 왜 그런 쟤와 같은 음악만 나왔느냐고 물으실 테지요. 거기 대하여서는 이따가 설명하리다. 감격과 불만, 열정과 비상한 흥분과 그 흥분에 대한 반비례 되는 시원치 않은 결과, 이러한 불만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문득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자양과 약값. 그의 몇 해를 근근히 모았던 돈은 차차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정식으로 음악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고 모아두었던 저금은 그의 어머니의 병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병은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내가 그 예배당에서 만나기 전에 여름 어떤 날, 그의 어머니는 도저히 회복할 가망이 없는 중태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그에게는 돈이라고는 다 떨어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위독한 어머니를 버려두고 역시 공장에를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여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일을 중도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는 벌써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그는 황급히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무얼 하러? 뜻없이 뛰어나와서 한참 다른 박질하다가 그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의사라도 청할 양으로 희끈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내가 말한 바 기회라는 것이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담배가게 앞이었는데 가게와 안방과의 새 문은 닫혀 있고 안에는 미상볼 사람이 있을지나 가게를 보는 사람은 눈에 안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 상자 위에는 50전짜리 은전 한 잎과 동전 몇 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로도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의사를 청하여 오려면 다만 몇십 전이라도 돈이 있어야겠다는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있던 그는 한 번 사면을 살핀 뒤에 벼락같이 그 돈을 주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20간도 뛰지 못하여 따라오는 그 집 사람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는 몇 번을 사정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어머니가 명제경각이니 1시간만 놓아주면 의사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다시 오마고까지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모두 헛소리로 돌아가고 그는 마침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재판소로, 재판소에서 감옥으로 이러한 6달 동안에 그는 이를 갈면서 분해하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운명이 어찌 되었나. 그는 손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세상을 떠났다 하면 떠나는 순간에 얼마나 자기를 찾았겠습니까? 임종에도 물 한 잔 떠넣어 줄 사람이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애타하는 그 모양, 목말라하는 그 모양을 생각하고는 그 어머니에게 지지 않게 자기도 애타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반년 뒤에 겨우 광명한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오막살이를 찾아가매 거기는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 있었으면 그의 어머니는 반년 전에 아들을 찾으며 길에까지 기어나와서 죽었다 합니다. 공동묘지를 가보았으나 분묘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갈 곳이 없이 헤매던 그는 그날도 역시 잘 곳을 찾으러 헤매다가
그 예배당 나하고 만남까지 뛰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에 오던 K씨는 문득 말을 끊었다. 그리고 마도로스 파이프를 꺼내어 담배를 피워가지고 빨면서 모 씨에게 향하였다. 선생은 이제 내가 이야기한 가운데 모순된 점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글쎄요. 그럼 내가 대신 물으리다. 백성수는 그만치 천분이 많은 음악가였었는데 왜 그 광염 소나타, 그날 밤의 소나타를 광염 소나타라고 그랬습니다. 를 짓기 전에는 그만치 흥분되고 긴장되었다가도 일단 음보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힘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했겠습니까? 그게야 미상불 그때의 흥분이 광염 소나타를 지을 때의 흥분만 못한 연고겠지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듣고 보니 그것은 한 해석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요. 그럼 K씨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는 아니, 내 해석을 말하는 것보다 그 백성수한테서 내게로 온 편지가 한 장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리다. 선생은 오늘 바쁘시지 않으세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까지 잠깐 같이 가보실까요? 가지요. 두 노인은 일어섰다. 도회와 교회의 경계에 달린 K씨의 집에까지 두 노인이 이른 때는 오후 8시가 된 때였었다. 두 노인은 K씨의 서재에 마주 앉았다. 이것이 2, 3일 전에 백성수한테서 내게로 온 편지인데 읽어보세요. K씨는 서랍에서 기다란 편지 뭉치를 꺼내어 모 씨에게 주었다. 모 씨는 받아서 폈다. 가만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 전에는 쓸데없는 인사이니까. 중략. 그리하여 그날도 또한 이제 밤을 지낼 집을 구하느라고 돌아다니던 저는 우연히 그 집, 제가 전에 돈 50여 전을 훔친 집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깊은 밤 사면은 고요한데 그 집 앞에서 잘 곳을 구하느라고 헤매던 저는 문득 마음속에 무서운 복수의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만 아니었다면, 이 집 주인이 조금만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 불쌍한 제 어머니로서 길에까지 기어 나와서 세상을 떠나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 분묘가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여 꽃 한 번 갖다가 꽂아보지 못한 이러한 불효도 이 집 때문이에다. 이러한 생각에 참지를 못하여 그 집 앞에 가려있는 볏짚에다가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불이 집으로 옮아가는 것을 다 본 뒤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서 달아났습니다. 좀 달아나다 봄에 아래서는 벌써 사람이 깨어들기 시작한 모양인데 이때 저의 머리에 타오르는 생각은 통쾌하다는 생각과 달아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몸을 숨기기 위하여 앞에 보이는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불이 다 꺼지도록 구경을 한 뒤에 나오려다가 피아노를 보고 이보세요. K씨는 편지를 보는 모 씨를 찾았다. 비상한 열정과 감격은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표현 안 된 것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수의 어머니는 몹시 어진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수의 교육을 몹시 힘을 들여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려 그 어진 교육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타고난 광포성과 야성이 표면상에 나타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타오르는 야성적 열정과 힘이 음보로 그려놓으면 아주 힘없는, 말하자면 김 빠진 술과 같이 되고 하는 것이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려 점잖고 어진 교훈이 그의 천분을 못 발휘하게 한 셈이지요. 그것이 그 사람 성수가 감옥 생활을 할 동안에 한 번 시키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사람의 교양이라 하는 것은 온전히 씻지는 못하는 것이에다.
그러다가 그 원수의 집 앞에서 갑자기 말하자면 돌발적으로 야성과 광포성이 나타나서 불을 놓고 예배당 안에 숨어서서 그 야성적 광포적 케미를 한껏 즐긴 다음에 그에게서 폭발하여 나온 것이 그 광염 소나타였구려. 일어서는 불길, 사람의 비명, 온갖 것을 무시하고 퍼져나가는 불의 세력. 이런 것은 사실 야성적 케미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편지의 여기부터 또 보세요. 중략, 저는 그날의 일이 아직 눈앞에 어리는 듯하에다. 선생님이 저를 세상에 소개하시기 위하여 늙으신 몸이 몸소 피아노에 앉으셔서 초대한 여러 음악가들 앞에서 제 광염 소나타를 탄주하시던 그 광경은 지금 생각하여도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그때 그 손님 가운데 부인 손님 두 분이 기절을 한 것은 결코 광염 소나타의 힘뿐이 아니고 선생의 그 탄주의 힘이 많이 섞인 것을 미라서 부인하겠습니까? 그 뒤에 여러 사람 앞에 저를 내어세우고 이 사람이 광염 소나타의 작자이며 30년 전에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간 일대의 기재 백땡땡의 아들이에다. 고 소개를 하여 주신 그때의 그 감격은 제 일생에 어찌 있사오리까. 그 뒤에 선생님께서 저를 위하여 꾸며주신 방도 또한 제 마음에 가장 맞는 방이었습니다. 널따란 북형 방의 동남쪽 귀에 든든한 참나무 침대가 하나, 서북쪽 귀에 아무 장식 없는 참나무 책상과 의자, 피아노가 하나씩, 그 밖에는 방 안에 장식이라고는 서남쪽 벽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을 뿐, 덩더럽게 넓은 방은 사실 밤에 전등 아래 앉아 있노라면 저절로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방이었습니다. 게다가 방 안은 모두 검은 칠을 하고 창 밖에는 늙은 해나무의 고목이 한 그루 서 있는 것도 과연 기기가 돌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선생님은 저로 하여금 방분스러운 음악을 낳도록 애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 아래서 좋은 음악을 낳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어떤 날 선생님께 작곡에 대한 계통적 훈련을 원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네에게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가 없어.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하게. 자네 같은 사람에게 계통적 훈련이 들어가면 자네의 음악은 기계화해 버리고 마라. 마음대로 온갖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저는 이 말씀의 뜻을 똑똑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략한 의미뿐은 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마음대로 한껏 자유스러운 음악의 경지를 개척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산출한 음악은 모두 이상히도 저의 이전 제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러한 힘도 없는 음향의 유의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초조하였겠습니까? 때때로 선생님께서 최근 비스시 하시는 말씀은 저로 하여금 더욱 초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초조하면 초조할수록 제게서 생겨나는 음악은 더욱 나약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불붙던 광경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쾌하던 감정을 되풀이하여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때때로 비상한 열정으로 음보를 그려놓은 뒤에 몇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는 아무 힘이 없는 개념만 있고 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차차 무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도 미안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음악은 공의 품과 달라서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때에 되는 것이 아니니 마음 놓고 천천히 감흥이 생긴 때에
이러한 선생님의 위로의 말씀이 듣기가 제 살을 깎아 먹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상은 이제는 제게서 다시 힘있는 음악이 나올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생각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무의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날 밤중 가슴이 너무 무겁고 가슴 속에 무엇이 가득 찬 것 같이 거북하여서 저는 산보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머리와 무거운 가슴과 무거운 다리를 지양 없이 옮기면서 돌아다니다가 저는 어떤 곳에서 커다란 볏짚 낯가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심리를 어떻게 형용하였으면 좋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무서운 적을 만난 것 같이 긴장되고 흥분되었습니다. 저는 사면을 한번 살펴보고 그 낯가리에 달려가서 불을 그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움증이 생겨서 돌아서서 달아나다가 멀찌감이까지 달아나서 돌아보니까 불길은 벌써 하늘을 찌를 듯이 일어났습니다. 왁, 왁, 까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곳까지 가서 그 무서운 불길에 날아 올라가는 볏짚이며 그 낯가리에 연달아 있는 집을 헐어내는 광경을 구경하다가 문득 흥분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된 것이 성난 파도였습니다. 그 뒤에 이 도회에서 일어난 알지 못할 몇 가지의 불은 모두 제가 질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던 날 밤마다 저는 한 가지의 음악을 얻었습니다. 며칠을 연하여 가슴이 몹시 무겁다가 그것이 마침내 식체와 같이 거북하고 답답하게 되는 때는 저는 뜻없이 거리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은 한 가지의 방화 사건이 생겨나며 그날 밤에는 한 곡 외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번수가 차차 많아갈 동안 저희 그 불에 대한 흥분은 반비례로 줄어졌습니다. 온갖 것을 용서하지 않는 불꽃의 잔혹함도 그다지 제 마음을 긴장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차차 힘이 적어져 가네. 선생님께서 제 음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서 더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한동안 음악을 온전히 잊어버린 듯이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씨가 성수의 마지막 편지를 여기까지 읽었을 때에 K씨가 찾았다. 재작년 봄에서 가을에 걸쳐서 원인 모를 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제 성수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려. K씨는 그것을 온전히 모르셨습니까? 나요? 몰랐지요. 그런데 그 어떤 날 밤이구려. 성수는 기대에 반해서 우리 집으로 온 지 여러 달이 됐지만 한 번도 힘있는 것을 지어본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무슨 흥분될 재료를 줄 수가 없나 하고 혼자 생각하며 있더랬는데 그때 저편 K씨는 손을 들어 남편 쪽 창을 가리켰다. 저편 꽤 멀리서 불 붙는 것이 눈에 뜨입기다 그려. 그래서 저것을 성수에게 보이면 혹 그때의 감정 그때는 나는 그 담배 장순의 집에 불이 일어난 것도 성수의 장난인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구려. 늘 부활시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수의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문득 성수의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그려. 나는 올라가려던 발을 부지중 멈추고 말았지요. 역시 시샤프 단음계로서 제1곡은 뽑아 먹고 아다지오에서 시작되는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수평선 위로 넘어가려는 저녁해. 이러한 온화한 것이 차차 스케르초로 들어가서는 소낙비, 풍랑 번개질, 무서운 바람소리, 우레질, 전복되는 배, 곤에서 물에 떨어지는 갈매기, 한 번 뒤집어지면서 회일에 쓸려 나가는 동네 사람의 부르짖음, 흥분에서 흥분, 광포에서 광포, 야성에서 야성,
온갖 공포와 포악한 광경이 눈앞에 어릿거리는데 이 늙은 내가 그만 흥분에 못 견디어 뜻하지 않고 그만두어 달라고 고함친 것만으로도 짐작하시겠지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깐 그는 탄주를 끝내고 피곤한 듯이 피아노에 기대고 앉아있고 이제 탄주한 것은 벌써 성난 파도라는 제목 아래 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는 불을 2번 놓고 2음악을 얻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고 그 뒤부터는 한 10여일 건너서는 하나씩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한 가지의 방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만 떠나 얼마 지나서부터는 차차 그 힘과 야성이 적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가만 계십소.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피해 선율이나 그 밖에 유명한 곡조를 여러 개 만들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에다. 거기 대한 설명은 그 편지를 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또 보시면 알리다. 중략 다리 아래로서 나오려는데 무엇이 발길에 채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냥을 그려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웬 늙은이의 송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서워서 달아나려다가 돌아서려던 발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제가 쓰는 일을 이해하여 주실는지요? 그것은 너무도 기괴한 일이라 저로서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송장을 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송장의 옷을 모두 찢어서 사면으로 내어 던진 뒤에 그 벌거벗은 송장을 제 힘이라 생각되지 않는 무서운 힘으로써 높이 쳐들어서 저편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런 뒤에는 마치 고양이가 알을 가지고 놀듯 다시 뛰어가서 그 송장을 들어서 도로 이편으로 던졌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여 머리가 깨지고 배가 터지고 그 송장은 보기에도 참혹스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송장을 다시 만질 곳이 없이 된 뒤에 저는 그만 고나여 그 자리에 앉아서 쉬려다가 갑자기 마음이 긴장되고 흥분되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날 밤에 된 것이 피해 선율이었습니다. 선생은 이러한 심리를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모르실 거요. 그러나 예술가로서는 능히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심리에다. 그리고 또 여기를 읽어보십시오. 중략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은 제게는 사실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몰래 그 여자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7, 8시간 전에 묻어놓은 그의 무덤의 흙을 다시 파서 그의 시체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푸르른 달빛 아래 누워있는 아름다운 그의 모양은 과연 선녀와 같았습니다. 가볍게 눈을 닫고 있는 창백한 얼굴, 곧은 콧날, 풀어헤친 검은 머리, 아무 표정도 없는 고요한 얼굴은 더욱 처참함을 도왔습니다. 이것을 정신이 없이 들여다보고 있던 저는 갑자기 흥분이 되어 선생님 저는 이 아래를 쓸 용기가 없습니다. 재판소의 조서를 보시면 저절로 아실 것이올시다. 그날 밤에 된 것이 사령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언어도단이에요? 선생의 눈으로는 그렇게 배실이다. 또 여기를 읽어보십소. 중략. 이리하여 저는 마침내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 개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지은 그 모든 것은 모두 다 한 사람씩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전 더 보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보셨으면 성수에 대한 대략한 일은 아셨을 터인데 거기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어떤 의견 말씀이 오니까? 어떤 기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천재와 함께 범죄 본능까지 끌어내었다 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저주하여야겠습니까? 혹은 축복하여야겠습니까? 이 성수의 일로 말하자면 방화, 사체 모욕, 시간, 살인, 온갖 죄를 다 범했어요. 우리 예술가 협회에서 별로 수단을 다 써서 정부에 탄원하고 재판소에 탄원하고 해서 겨우 성수를 정신병자라 하는 명목 아래 정신병원에 감금했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사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보셔도 짐작하시겠지만 통상시에는 그 사람은 아주 명민하고 점잖고 온화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뭐랄까 그 흥분 때문에 눈이 아득하여져서 무서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다음에는 훌륭한 예술을 하나씩 산출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죄를 믿게 보아야 합니까? 혹은 그 범죄 때문에 생겨난 예술을 보아서 죄를 용서하여야 합니까? 그게야 죄를 범치 않고 예술을 만들어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나 이 성수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죄를 벌해야지요. 죄악이 성하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K씨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가의 견지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베토벤 이후로는 음악이라 하는 것이 차차 힘이 빠져가서 꽃이나 계집이나 찬미할 줄 알고 연애나 칭송할 줄 알아서 선이 굵은 것은 볼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엄정한 작곡법이 있어서 그것은 마치 수학의 방정식과 같이 작곡에 대한 온갖 자유스런 경지를 제한해 놓았으니깐 이후에 생겨나는 음악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전에는 한 기술이 될 것이지 예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술가에게는 이것이 쓸쓸해요. 힘 있는 예술, 선이 굵은 예술, 야성으로 충일된 예술은 이것을 기다린 지 오랬습니다. 그럴 때에 백성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말이지 백성수의 그새의 예술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문화를 영구히 빛낼 보물입니다. 우리의 문화의 기념탑입니다. 방화, 살인, 변변치 않은 집게, 변변치 않은 사람배는 그의 예술의 하나가 산출되는데 희생화라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날지 못 날지 모르는 큰 천재를 몇 개의 변변치 않은 범죄를 구실로 이 세상에서 없이 하여버린다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예술가에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K씨는 마주 앉은 노인에게서 편지를 받아서 서랍에 집어넣었다. 새빨간 저녁해의 빛이어서 그의 늙은 눈에는 눈물이 반득였다.